자, 오늘은 수업을 협동학습할 차례 아니에요? 이제 교재 308페이지 펴봐봐. 일반적인 교수 방법. 저번 시간에 구환법까지 했지? 오늘은 협동학습부터 들어가자. 오늘은 교육 방법 및 공학 다 끝내자. 해서 다 마무리시키고 다음 시간에 상담론으로 들어가자. 자, 여러분 여기 학습 방법 중에 협동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자. 근데 학습 방법 중에 협동학습 방법은 어때? 요즘 추세에 맞는 학습 방법이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교사의 일방적인 이제 수업이나 어떤 전달보다는 학생들을 어떻게든 간에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협동학습을 시키는 이제 분위기잖아. 그래서 이 협동학습 자체는 시험에서도 많이 내. 여기서도 이제 내는 부분이 이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잘 이해를 하면 될 거야. 우선 이제 협동학습하고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비교를 할 게 있어. 뭐냐면 이제 전통적인 소규모 집단학습이 있잖아. 그리고 협동학습. 이 두 개는 우선 이제 의미를 조금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소규모 집단학습하고 협동학습의 이제 공통점은, 그러니까 일정한 이제 그룹핑을 해서 한다는 게 이제 공통점이잖아.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개념 차이는 좀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요거 이제 불러줄 테니까 그 옆에다 필기 좀 해봐봐. 자, 보충 자료 옆에다 필기해봐. 두 개의 이제 공통점은 이제 소수의 그룹핑을 통한 학습 방법이잖아. 네, 우선 전통적인 소규모 집단 학습에 있어서는 동질성의 구성이야.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학급을 나누는데, 학급에서 이제 일정한 아이들에게 그룹핑을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끼리, 중간은 중간끼리, 그치?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진한 아이들은 부진한 아이끼리, 그러니까 같은 동질적으로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지, 그치? 그에 반해서 협동학습의 그룹핑은 어때? 이질성의 구성을 갖는 거야. 네? 잘하는 아이, 중간 아이, 못하는 아이, 그치? 부진한 아이, 같이 이제 하나의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통적인 소규모 집단학습하고 협동학습에 있어서 무슨 큰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구성은 개인에게 어떤, 그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야. 개인의 역할과 임무를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교사 중심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지, 그치? 근데 협동학습은 어때?
구성원 개개인의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는 거야, 이거는.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는 이런 차이가 또 있어. 또 세 번째는 이제 소규모 집단학습은 적극적인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적극적인 상호 의존성이라는 건 뭐 좀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치? 또 내가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지는 않아. 그 대신 협동학습은 어때? 적극적인 상호 의존성을 강조해. 됐어? 우선 큰 차이가 또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사회적 기능 발달에는 기여하지 않는 그런 학습법이에요. 이거는 사회적 기능 발달에 그지 기여하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잠깐, 여기 좀 보자. 요게,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협동학습은 적극적인 상호 의존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는, 이게 사회적인 기능이잖아. 그치? 더불어서 가는. 근데 철저하게 소규모 집단학습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여하는 게 없는 거지. 그치? 여러분 자체가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지는 않으니까, 그치? 각자 비록 그룹핑은 돼 있지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그치? 이런 거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 발달에 기여하지는 못해. 근데 협동학습은 서로 간의 어떤 의존, 서로 간의 상호 협력적인, 그치?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능 발달에 기여하는 학습법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집단학습하고 협동학습에 있어서의 이 차이는 좀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뭐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지 뭐, 그죠? 자, 우선 여기서 문제를 좀 풀고 그다음 또 얘기하자. 자, 뒤에 기출문제 봐봐. 우선 기출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지적하는 문제 2개만 먼저 해결해봐. 자, 1번 문제 답은 어느 게 맞을까? 1, 2번 문제 2개 해결하고 그 다음 또 얘기하자. 일 번 문제는 어느 게 답이 돼야 되나? 전통적인 소집단학습하고 협동학습의 어떤 아주 예를, 비교를, 그치? 잘해주는 문제 같아.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맞지. 그러니까 협동학습은 상호 의존성을 가지는 반면 전통적인 소집단학습은 상호 의존성이 없다. 근데 2번이 틀리지 않았니? 전통적인 소집단학습과 협동학습은 개별 책무성을 갖지 않는다. 여기 봐봐. 우리가 구성원 개인의 역할과 임무가 소집단학습에는 없다 그랬잖아. 그럼 협동학습은 어때? 역할과 임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집단을 끌고 가는 게 교사. 요거는 학생들 각자, 구성원들.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개별적인 책무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지, 2번이. 3번 읽어봐봐. 협동학습에서는 지도력을 공유하는 반면 전통적인 소집단학습은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앞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응? 근데 교사가 될 수 있겠지, 뭐. 그치? 4는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에서는 과제만을 강조하는 반면에 비해서 협동학습은 과제뿐만 아니다. 그치? 어떤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협력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잖아. 5번은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에서는 구성원의 동질성에, 협동학습에서는 이질성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야지, 그치? 맞나?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요거 이제 동질성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끼리만, 그치? 근데 요거는 상중하의 학생을 다 섞어주는 거지, 그치? 얘기됐어? 자, 그 밑에 문제 또 풀어봐봐. 2번 문제가 어느 게 답이 될까? 요것도 답이 바로 나올 수 있지, 뭐, 그치? 몇 번? 2번. 2번이 틀렸지? 효과적인 협동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질 집단, 아니, 이질 집단, 그치? 이질 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나?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하자. 잠깐만. 보충 자료 이제 앞으로 와봐봐. 앞에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거기 이제 박스가 이렇게 이제 잡혀 있지 않니? 근데 박스의 내용은 뭐냐면 협동 학습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이렇게 얘기를 해. 응? 그냥 참고 정도 해. 응? 내려가봐. 협동학습의 원리가 돼 있지 않아? 거긴 줄 쳐봐봐. 협동학습의 원리에서 1번, 개별 책무성이다. 그러니까 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은 개개인의 학생에게 있다. 2번,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다. 3번, 사회적 기술이다. 4번, 대면적 상호작용이다. 5번, 집단 과정이다. 그래서 그 5가지의 협동학습의 원리는 뭐 이렇게 막 암기의 어떤 의미는 두지 말고 그냥 참고 정도 해보는 선에서 그건 한 번 정도 읽어봐. 근데 뭐 거기 주어져 있는 5개 원리는 읽으면 그냥 이해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이해를 하고 막 그런 부분은 아니야. 근데 원리적인 거 한 번 정도는 체크는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 그러면 이제 뒷장 넘겨봐. 넘기면. 근데 뒷장을 이렇게 넘기면 협동학습의 유형이 나오지 않아? 자, 여기 이제 당구장 표시해. 협동학습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그치? 그런 이제 내용이라 할 수 있어. 그래서 요 협동학습의 유형. 자, 근데 총 5개를 스미 이렇게 주지 않았니? 근데 5개 중에서, 팀 결정, 팀 경쟁 학습. 여기 3번째까지만 정리하면 돼. 그 밑에 자율적인 협동학습이나 집단조사 이 2개는 뭐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는 정도 선에서 얘기 됐나? 자, 그러면 처음에 올라가자. 직소 모형부터 얘기하자. 자, 요거는 자 여기 봐봐. 협동학습의 유형에서 처음에 이제 직소 유형, 그제 모형이 나오잖아. 자, 요거는 자 스미 먼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책을 좀 필기 좀 해. 자, 머리 들어봐. 직소 모형에 대해서 이제 쌤이 이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러니까 협동 학습의 유형인 거야. 근데 이건 뭐냐면, 직소 퍼즐이라는 거 여러분 알지? 이게 어떤 게임이, 어떤 거지? 직소 퍼즐이? 이게 조각 맞추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뭐, 4개, 5개 이렇게 조각도 맞히지만, 막 몇백 개 해당이 되는 그런 게 직소 퍼즐이 있잖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걸 잘 생각하고 잘 이해를 해봐. 쌤이 오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응? 그러면 오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4개의 퍼즐 조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 뭐에 관한 오염을 얘기할 수 있어? 수질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 또 토양에 대한 오염을 얘기할 수 있잖아. 맞지? 또 우리가 요번에는 오염 중에서 해상, 그러니까 물에 대한 오염이 이건 수질 토양, 그치? 그 다음에 있어서 우리가 해양 또는 어때? 해양 오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있어서 오염을 하면 대기 오염을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맞지?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4명의 학생에게 너는 수질 오염에 대해서 공부를 해와라. 응?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너는 토양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와라. 또 해양, 대기. 그러니까 4명의 학생이 각자 파트를 주는 거지. 됐지? 그리고 모여서 그룹핑해서 그래가지고 이 오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이 과정이 4개의 조각을 하나로 맞춰서 오염이라는 것의 이야기를, 논제를 끌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직소 퍼즐에 비교해서 직소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직소 모형이 뭔지 알겠어? 근데 이런 특히 직소 모형을 직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 나왔으니까 이런 패턴이 직소 이제 원에 해당이 되는 모형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여기 봐봐. 근데 이제 잠깐 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모아서 협동학습을 시켰잖아.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 얘가 수질 공부를 안 해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내 조각이 다 자기 파트를 열심히 해왔어야 되잖아. 근데 이 4개 조각 중에서 한 부분에 연구가 미흡해지는 거야. 어때?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 이 자체 협동학습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직소 2라는, 그치? 이제 새로운 이제 또 모형을 만들게 되는 거야. 자, 직소 2 모형은 뭐냐면, 자, 잘 봐봐. 오염에 대한 걸 하는데, 요거는 팀을 3개를 쫙, 3개가 아니라도 뭐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야. 편의상 이제 3개라고 얘기할게는 3개 팀을 만드는 거야. A, B, C 팀을, 그치? 근데 A, B, C 팀의 모임에서 똑같이 이제 임무는 똑같이 주어지는 거야. 너는 수질에 관한 거, 너는 토양에 관한 거, 너는 해양에 관한 거, 너는 대기에 관한 거. 또 B의 그룹에도 어때?
똑같이. 똑같이 이제 너는 수질, 너는 토양, 너는 해양, 너는 대기 똑같이 주는 거야. 똑같이 또 C그룹에다가도 똑같이 이제 주는 거야. 수질, 토양, 해양, 대기 이게 똑같이 줬어? 됐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수질에 관한 아이만 또 뽑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수질에 대한 공부를 이제 안 해온 애가 발생이 되면 이건 진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을 여러 개 해놓고 똑같은 인물을 주고 그 중에서 이제 수질에 관한 것만 쫙 뽑는 거야. 수질 모여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질에 관한 아이를 A 수질, 또 B 수질, 그 다음에 C 수질 이렇게 이제 쫙 모으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때 요 집단은 우선 무슨 집단이 되는 거야? 수질에 관해서 전문가 집단이 되는 거지. 그죠? 수질에 관해서 빠삭한 애들끼리 다 모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모인 거를 이제 전문가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 됐어? 그리고 이제 여러 수질에 관한 거 하면은 그 다음에 토양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태양, 대기 이렇게 다 만들 거 아니야 그룹을, 그치? 맞나?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여기 이제 A라는 그룹에 요 A 수질에 대한 맡은 애가 공부를 안 해온 거야. 그럼 여기 일단 여기 이제 선발돼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배우지, 그치? 비록 공부를 안 해왔지만 B, C는 수질에 관한 공부를 해온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수질에 관한 걸 배워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집단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치? 모 집단으로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이 네 개 조각이 다시 이제 합쳐지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A, B, C 그룹에서 네 개의 파트를 다 전문가 집단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애들이 모여서 협동학습을 할 수 있잖아. 이게 직소 투의 모형이야. 이해돼? 야, 근데 이거 어때? 이 방법, 직소 투 방법? 좋지, 그치? 이거보다 더 이상적인 게 어디 있어, 그치? 이상적이잖아. 근데 현실적으로는 참 문제가 많겠지, 그치? 야, 이렇게 하려면 우선 뭐 협동학습하는 대상 자체도 많아. 그룹핑이 막 여러 개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어때? 시간도? 무지 걸리겠지, 이거는. 또, 거기에 따른 경비도 어때? 만만치 않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지만 이거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직면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방법 직소 원의 표현을 많이 써.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직소 투의 방법으로 이동을 해서, 그치?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자, 요거 옆에다 필기 좀 해봐. 직소 모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직소 모형이라는데 옆에다 이렇게 필기 좀 잘 해봐. 직소 3는 됐어. 거기까지는 갈 거 없어. 직소 2까지만 해.
교육공학에서 나오는 것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 이게. 협동학습에서 어떤 유형들은 요거는 시험 출제 꽤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 다시 저기서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논의하다 이제 모집단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들. 괜찮아요?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모형을, 협동학습의 모형을 좀 가르쳐 줄게.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또 스미기 듣고, 옆에다 또 필기하자. 네? 직소 모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성취, 과제, 분단 모형이라고 돼 있지 않니? 성취, 과제, 분단 모형.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튜던트, 학생들의 팀이 돼서, 팀, 어치브먼트, 어떤 일을 이루고 달성하는데 분담한 디비전. 그래서 줄여서 무슨 모형이라고도 해? STAD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해. STAD 모형. 그러니까 성취, 과제, 분담 모형을 이제 영어로 쓰게 되면 스튜던트 팀 어치브먼트 디비전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STAD 모형이라고도 얘기해.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이것도 있으면 이해시켜 줄 테니까 잘 들어봐봐. 일단 세 개의 팀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제 스미 팀 1, 팀 2, 팀 3 이렇게 팀을 짜. 응?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협동학습은 구성원이 이질적인 구성이잖아, 그치? 그러면 팀 1에서는 우선 A1, A2 하는데 A1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 A2는 공부를 중간 정도 하는 아이, A3는 공부를 조금 이제 부진한 아이, 이렇게 팀을 짜는 거야. 그러면 이질적으로 팀을 짰지, 그치? 그러면 팀 2는 어떻게 짤까? B1, B2, B3 이렇게 이제 짜는 거야. 또 우리가 C1, C2, C3 이렇게 짜는 거야. 짰죠? 그러면 이제 잘 봐라. 그러면 요 팀 간에 일단 어떻게 장려해야지?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야 돼? 서로 간에 상호 의존적으로. 응?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B도 A도 2도 가르쳐주고, 그죠? A1의 학생이 A3 학생도 가르쳐주고, 물론 A2도 A1한테 가르쳐주고, 그죠? A2도 A3도 가르쳐주고, 그죠?
물론 A3도 가르쳐도 주고 얘도 또 가르쳐도 주고 그치?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어떻게 협동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됐어 일단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학습을 동료 교사의 방식이다라고. 이 동료 교사의 방식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구성원들 학생끼리가 선생님보다는 어떠니?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순간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 뭐냐면 그러면 수미 STAD 방법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손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보다 못한 학생들과 팀이 돼서 그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식의 어떤 협동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잖아. 그치? 근데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뭐냐면 이제 배워서 이해를 해서 내가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내가 나한테 이렇게 못한 좀 이렇게 부진한 학생을 가르쳐 주는 거 어때? 그때도 공부가 그냥 효율적이잖아. 근데 사실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공부가 대단히 효율적이거든. 뭔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건 어떠니? 그것은 이해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 지금 맞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그래서 이 방법은 할 때는 A1, B1, C1 이 학생들에게 사전에 그게 먼저 이제 그지 교육이 좀 돼야지, 그지? 그래서 야 이렇게 했더라도 니네가 손해 볼 건 없다, 그지? 네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중간에 넌 또 공부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럼으로써 너도 얻는 게 많은 거니까 이렇게 상호적으로, 그치? 상호적으로 필요한 거 주고받는 동료 교사의 어떤 방식의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단 됐어요,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팀끼리 평가를 해버리면 안 돼. 팀끼리 평가를 팀 1, 팀 2, 팀 3를 각자 성적 요것만 비교해버리면 개별적인 노력이 다 없어질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평가는 개별적인 평가 방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1, A2, A3 팀 1의 구성원들, 그치? B1, B2, B3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학생들의 평가 점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평가 점수가 나왔을 때 우선 A1의 학생은 기존 점수가 90점을 맞던 학생인 거야. B는 뭐 80점을 맞던 학생인 거야. A3는 60점을 맞던 학생인 거야. 각자 자기가 이 협동학습을 하기 전에 받았던 점수들이 있잖아. 그러면 개별 평가를 해보니까 평가 점수가 몇 점이 나온 거야? 이 학생은 92점이 나온 거야. 얘는 85점이 나온 거야. 얘는 70점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몇 점이 이익을 본 거야? 2점을 이익을 본 거잖아. 그 얘는 5점을 이익을 보고 얘는 10점을 이익을 받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적인 점수는 몇 점, 이 팀은 몇 점이 이익을 본 거야? 17점이라는 이익을 본 거야. 협동학습을 통해서. 이해돼? 이게 나중에 팀 간이 이제 비교가 돼서 가산 점수로 반영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뭐, 팀 2, 팀 3는 뭐 17, 여기 17점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평가해서 보니까 뭐 15점 나왔고, 여기 20점이 나왔어. 그럼 팀의 협동학습이 가장 잘 된 데는 팀 3잖아. 그럼 이 구성원들에게 가산 점수를 개별적으로 다시 주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이게 무슨 학습방 모형이야? STAD, 그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이룬 것을 디비전, 나눠주는 형태. 이거 이해돼? 오케이, 이제 필기해. 옆에다. STAD, 그치?
요거를 요렇게, 그치? 그래서 성취 과제 분단 모형이라는 게 이런 식의, 그치? 협동학습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한 거니? 교재 이제 들어와봐. 교재에서 308페이지를 피면, 협동학습의 의미 읽어보고, 뒷장 넘겨봐봐. 310페이지에 지그소 원, 학습 모형 아까 했지? 지그소 2 학습 모형 했지, 그치?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뒷장 또 넘겨봐봐. 4번에 지그소 모형 비교. 됐어, 이렇게까지는, 그치? 이건 너무 복잡해, 그치? 그렇지만 아까 그려줬던 그림이 간단 명료하지, 그치? 그 이해가 되는 모형이야. 자, 뒷장 또 넘겨봐. 314페이지 6번은 안 한 거야. 이건 필요 없고. 자, 7번에 STAD. 이걸 지금 한 거야. 모둠 성취 분단 모형이라고도 얘기해. 응? 그러니까 모둠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모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지, 뭐. 그치? 맞나? 그리고 모둠이라는 거는 여기 봐봐. 여러분, 이제 우리 평소에서도 회 먹으러 가서 모둠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주지? 광어만 다 주는 거 아니잖아. 여러 가지 이렇게 광어, 여러 가지 생선류를 이렇게 더해서, 그치? 여러 도미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렇게 세트로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이질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질성, 그치? A1, A2, A3 이질적으로 모아주는 거잖아, 그치? 여기 이해됐어? 자, 여기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야. 자, 뒷장 또 넘겨봐. 그 다음에 있어서 8번에 모둠 게임 토너먼트 모형이라고 나와 있잖아. 얘도 해야 돼. 요것도 선생님이 이제 또 잠깐 설명해 줄게. 자, 여기 봐봐. 요것도 이제 스미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요것도 거기 주어진 보충 자료에다가 또 잘 써가지고 또 이해해. 자, 그러면 보충 자료를 좀 보자. 뭐라고 돼 있어? 팀 경쟁 학습이라고 돼 있잖아. 팀 경쟁 학습.
그치? 경쟁을 게임 토너먼트라고도 얘기해. 이렇게도 얘기해. 이걸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나? 팀, 게임스, 토너먼트. 그치? 그 줄여서 TGT라고도 얘기를 해. TGT. 요런 학습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협동학습 모형이에요. 자, 요거는, 자, 어떻게 되는지, 스미 잠깐 또 이해시켜 줄게. 자, 머리 들어보자. 팀 경쟁 학습 또는 팀 게임 토너먼트 학습 모형, 이렇게도 얘기하면, 자, 일단 여기 봐봐. 우선, 팀을 3개를 만들어 보자. A팀, 그리고 B팀, 그리고 C팀. 됐죠? 그러면 각 팀별로 구성원을 3명으로 하자. 응? 근데 계속 협동학습에서 나올 때 구성은 이질적인 집단의 구성이지, 그치?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만 몰아놓는 게 아닌 거야. 응? 여기 역시 똑같아. 뭐 A1, A2, A3, 그치? 상중하. 응? 또 B1, B2, B3, C1, C2, C3 이렇게 이질적인 집단으로 이제 하나의 팀식을 딱딱하게 만들었어. 됐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봐봐,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팀끼리 어떤 경쟁을 붙이는 거지. 어떻게 붙이는 거냐면 우선 각 팀별로 에이스들이 있잖아. 그치? 야, 제일 자신 있는 애들 나와. 그래서 A1, A2, B1, C1 이게 셋이 이제 붙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서열이 이제 경쟁이 되겠어. 이제 판단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이 셋 중에서 1등하는 애는 3점, 그 다음에 2등하는 2점, 그 다음에는 1점 이렇게 이제 점수를 주는 거야, 각, 그치? 이해됐어? 그래서 경쟁이 돼서 각 이제 그제 참가자에게 성과에 따른 점수를 주지. 이게 됐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수들 나와. 그래서 이제 A2 또 B2 또 C2 또 붙는 거야. 또 주는 거야, 점수. 그치? 또 A3 또 B3 또 그제 C3 이렇게 또 붙는 거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참가자 점수를 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각 자기 팀을 대표해서 이제 선발돼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어때? 서로 대단한 경쟁심을 갖고 하겠지, 그치? 그리고 원래 게임 자체가 흥미롭잖아, 그치? 흥미롭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어떨 것 같은데? 꽤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그치? 또 어떤 참여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니, 그치? 그런 걸 이제 노리는 협동학습 방법인 거지, 그치?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리고 이제 점수 쫙 더하겠지, 뭐. A팀에서 A1, A2, A3가 받은 점수의 합계가 나올 거고, 그치? 또, B1, B2, B3가 받은 점수가 또 나오겠지, 뭐. C1, C2, C3가 받은 점수가 나와서 서로 점수 간에 비교를 하는 거겠지, 그치? 점수 비교를 해서 어때? 팀별로의 성과를 평가하는 거지, 그치? B팀이 잘했네, 그치? 거기에 따른 이제 반대급부인 보상이나, 그치? 또 뭐 가산점이라든가, 그치? 기타 등등에 상응하는 상을 주겠죠, 여러분들, 그치? 맞나?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내적인 동기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근데 거기다 게임을 갖다 붙인 거지, 그치?
일단 게임이라는 자체가 흥미로운 거잖아, 원래. 그치? 맞나? 그래서 이런 방법을 팀 경쟁학습, 게임 토너먼트, TGT라는 협동학습 방법인 거야. 이해됐어? 필기해. 자, TGT의 협동학습 모형은 이런 모형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잖아. 여기 유진아, 여기. 쥐 언니죠. 이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막 어지러워.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또 정리해놔. 협동학습 유형은 여기까지만 정리해놔. 더 이상은 더 확대시키지 말고. 더 이상 확대시키고 그건 좀 너무 이렇게 오버해. 이 정도까지만 딱 정리해놓으면 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로 여기 따른 문제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됐어? 필기됐으면 그 밑에 뭐 웹 기반 협동학습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이 가볍게 보고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자료로 해. 자, 뒷장 넘겨. 기출문제 풀자. 3번 문제 답 찾아봐. 3번 문제는 그러면 답이 어느 게 돼야 돼? (4번이) 돼야지. 버즈 훈련 학습 방법은 이건 집단 토의 방식을 얘기했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토의 시계에서 나왔던 거 아니야? 기억나? 필립스의 66법이 있잖아, 얘들아. 6명씩 6분씩 토론해서, 그치? 그잖아. 그 토의 방식이잖아, 그치? 협동 학습 방법은 아니잖아. 4번 찾아봐. 어느 게 답일까? 아, 4번 문제 답을 찾아보세요. 몇 번? 찾았어? 2번이 맞지? 직소 투 방법이지? 아까 그랬잖아. 수질에 대한 것만 전문적으로 한 애들을, 그치? 쫙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놓고 토론하고 나서 다시 모집단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랬잖아. 맞지? 5번은 몇 번 답일까? 역시 1번 답 아니니 이것도? 그잖아. 그치?
근데 모둠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뭔지 알겠지? 여기다 모둠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야?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거지, 그치? 모둠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질성이 있는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상중하 이렇게 합쳐지는 거, 그치? 맞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전통적인 소집단 교육 협동에서는 그때는 A1, B1 잘하는 애들끼리만 동질적인 것만 묶어놨었잖아. 그치? 맞나?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1번. 1번이 됐어요, 이제.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교재 펴봐. 교재에서 317페이지에 있는 TAI라는 모형이 있잖아요. 됐어, 그거는. 자, 뒷장 넘겨봐. 협동학습 스크립트 됐어.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는 거는 스미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되지 않을까? 자료만 줄게. 보충 자료 봐봐. 보충 자료 보면은 스미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개념, 특징, 가속성, 그 다음에 핵심 특징 뒷장 넘기면 자기주도 학습 과정 이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거는 스미 안 읽어줘도 한 번 정도 읽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오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322페이지. 다중지능학습 넘기고, 상보적인 교수법 넘기고, 자, 326페이지. 플립 러닝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얘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얘는 체크하자. 이건 보충 자료에서 얘기해 줄게. 플립 러닝도 쉬워. 자, 이것도 스미 이제 간단하게 또 이해시켜 주고, 그림 보고, 이제 그 다음 또 가자. 머리 들어봐. 자, 플립 러닝이 뭐냐면 얘들아, 그냥 스미게 듣고 이해만 좀 해봐. 이게 뭐냐면, 저거야. 원래 일반적인 교수 방법은 어떻게 되지, 얘들아? 지금 쌤 수업 방식이 어때? 내가 여러분한테 먼저 가르쳐주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반대로 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저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교육, 협동학습에 대한, 이 내용을 공부할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쫙 공부를 해오는 거야. 그러니까 협동학습에 대한 것을 여러분 각자 다 공부를 하는 거지, 그치? 맞나?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어때? 토의와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토의와 의견 교환 중간에 교사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야 되겠지, 그치? 이때 교사는 주로 비계. 그러니까 뭔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역할인 거지. 그러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깨우쳐 나가는 과정을 가게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근데 참 플립 러닝은 그래. 의도는 어떠니? 좋지. 그치? 의도는 얼마나 이게 이상적이냐, 그치? 학생들이 먼저 알아서 다 공부 좀 해가지고 오고 조사도 다 하고, 그치? 그리고 와서 딱 교실에 모여서 어떻게 돼? 서로 간에 의견 교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교사가 옆에서 또 지도도 해주고, 그치? 그리고 나서 딱 끝나면 어때? 그거에 대한 정리를 이제 학생들이 또 해주는 거고. 참 이상적이잖아. 근데 이 학습 방법은 근데 뭐가 있어야 되니? 학생들 스스로 사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중고등학교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 중에는 어떠니?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한계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지만
중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좀 현실적이지는 않아. 그치? 근데 이런 거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대학원이나 이런 데 있잖아. 대학원은 각자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수준이 있는 사람끼리 오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조금 역으로, 반대로, 거꾸로. 그치? 거꾸로 선생님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오는 식으로. 그치? 이거는 될 수 있잖아. 이거 뭔지 알겠어? 자, 보충 자료 봐봐. 스미 줄 치라는데 딱 줄쳐. 첫 번째 줄에 블렌디드 러닝의 한 형태로서 뒤에 수업 시간 전에 교수자가 제공한 온라인 영상 등의 각종 자료들을 학생이 미리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과제들이나 토론 등이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을 말한다. 이해됐어? 그리고 밑에 줄 가봐. 거꾸로 학습, 거꾸로 교실, 역전 학습 등으로도 불리워진다. 그치? 얘기 됐나? 플립이라는 의미가 원래 이게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픽하고, 그치? 자, 뒷장 봐. 그 장단점은, 그치? 장단점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금방 얘기했고, 그치? 자, 넘기면, 그 이미지 봐봐. 거꾸로 교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수업 전에 학생들이 먼저 쫙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 동영상을 통해서 그치? 쫙 공부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서로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그치? 그리고 끝나고 나서 수업 후에는 어떻게 돼? 이해도 및 학습 과정 그치? 요걸 이제 가는 거겠지 그치? 과연 얘들이 제대로 했나 하고 어떻게 돼? 이해 정도를 테스트할 수도 있고 그치? 그 이미지도 이해됐어? 이게 플립 러닝이라는 학습 모형, 유형을 얘기하는 거야.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교재로 오자. 플립 러닝까지가 이제 됐으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328페이지를 펴봐봐. 교수 매체 이론 모형. 이제 교수 매체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딱 중요한 거 탁탁탁 체크하면서 갈 거야. 자,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자, 의사관 보자. 이제 교수 매체라는 게 뭐지? 이건 그렇지 뭐. 여기 봐봐. 매체가 뭐야, 매체가? 수단을 얘기하는 거지, 뭐. 그치? 그러니까, 좋아. 뭐, 어떤 학습 유형이든, 뭐, 플립 러닝이든, 또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협동 학습이든, 그치? 좋아. 토의식이든 다 좋아. 그치? 근데 그런 수업을 할 때 쓰는 수단 매체들이 있잖아. 대표적인 게 뭐 있지, 우리가? 뭐, 책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책도 수업의 매체가 될 수 있잖아. 그치? 또, 뭐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이 수업 매체 쪽에 확장이 돼 있는 거지, 그치? 옛날에는 뭐 책밖에 없었지, 뭐, 그치? 책하고 분필 이거밖에 없잖아, 뭐. 근데 요즘에 와서는 책이 아닌 다양한 어떤 수단 매체들이 있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그지, 교수 방법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지, 이게,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또 중요한 거 쫙 체크해 줄게. 자, 교재 어디냐면은 328페이지, 그치? 여기 들어가면서 또 얘기를 할 거야.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자. 자, 쉬었다 하자.